질문이 들어온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묽은 염산, 수산화튬 수용액,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자료를 나타낸 겁니다. 즉, 가는 뭐냐? 혼합용액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즉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혼합후 용액의 단위 부피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모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지금 양이온을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뭘 해야겠어요? 여기에 즉 여러 가지 이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양이온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양이온은 수소이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세 번째는 칼륨 이온이에요. 근데 이 세 이온 중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실제로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권 이온이죠. 하지만 수소 이온은 알자 이온으로 반응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에 존재해요? 혼합용액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있던 양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수소이온은 어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수소이온은 뭐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없는 케이스는 수산화 음이온과 반응해서 얘가 다 사용된다면 없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얘는 지금 세 종류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두 종류가 표현되어 있죠. 동그라미와 네모. 그러면 나그림은 뭘 표현한 거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모는 뭐가 되겠어요? 수소 이온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세모는 수소 이온을 의미한다. 됐죠? 단 우리가 동그매기하고 네모가 즉 나트륨 이온인지 또는 칼륨 이온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한번 구역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어떤 게 나트륨이고 어떤 게 칼륨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의 문제 해결 팁을 영상을 올렸었어요. 아직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부피 속에 존재하는 뭐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걸 이용하라고 했어요? 혼합 용액의 부피에 뭐를 곱해주느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온수를 곱해준 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랑 나랑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한번 이 공식 의거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이 수소 이온 즉 세모는 일단 고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일단 두 가지 이온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같은 종류를 먼저 계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그라미만 먼저 따져보자 이거죠. 자, 가는 혼합 용액의 양이 얼마가 되겠어요? 즉 20에다가 5 해가지고 총 몇이 되겠어요? 40이 되겠죠? 40ml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40에다가 20 더해서 나온 몇? 80ml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혼합용액 부피를 40ml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뭘 곱해주느냐? 내가 동그라미를 먼저 따져준다고 했죠?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3개죠? 그리고 나는 혼합용액 부피가 얼마예요? 80이라고 아까 계산했었죠? 80ml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에 B를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B 몇 대 몇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4, 30에서 120이 나오죠? 요거는 몇이 돼요? 480이 됩니다. 우리는 요거 딱딱 나눠주면 몇 대 몇이 돼요? 1대 4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위 부피, 즉 같은 부피로 표현할 때는 1대 4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있죠. 즉 요거는 3개, 요거는 6개죠. 즉 1대 2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1대 4로 표현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대 4가 되도록 6개를 더 그려주는 게 올바른 표현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네모 해봅시다. 네모. 네모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동그라미에 대한 거 있죠? 동그라미에. 그렇죠? 요번에는 다른 색깔로 네모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네모는 여전히 혼합용의 부피는 40 맞죠? 40mm. 그리고 네모는 몇 개 표현됐어요? 지금 3개예요. 대. 여기는 네모가 몇 개예요? 80 혼합용의 부피는 80인데 네모는 지금 2개이기 때문에 120이죠. 요거는 160이죠.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면은 40으로 하면 되겠죠. 4, 32, 4, 4, 16에서 3대 4.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요거 한번 쳐다보면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3대 2로 나와 있죠. 3대 4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네모를 어떻게 한다? 2개 더 그려주면 되겠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쳐다봅시다. 나트륨이온이건 칼륨이온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나트륨이온은 수산 나트륨에서 나왔을 거고 칼륨이온은 수산화 칼륨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걸 한번 쳐다봅시다. 얘는 5mm죠? 얘는 20mm죠? 양이 몇 배예요? 지금 4배가 뛰었죠? 당연히 양이 4배니까 양적 관계에 의거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도 4배가 되겠죠? 그리고 칼륨이온은 어때요? 15에서 20이 됐죠?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몇이에요? 분수로 나타내면은 3분의 4배가 됐죠?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도 3분의 4배가 많아져야 돼요. 이때는 나에서. 얘는 4배가 돼야 되고. 그때 보면은 동그라미는 어때요? 동그라미 3개에서 12개 됐으니까 4배죠? 그리고 네모는 3개에서 4개 됐죠? 딱 뭔가 지금 아다리가 맞잖아요. 아다리 일본 말입니다. 취소입니다. 뭔가 아구가 맞죠? 따라서 우리는 네모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네모는 칼륨이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됐죠? 동그라미 뭐가 되겠어요? 4배가 된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나트륨 이온. 그죠? 자, 우리는 이제 뭐야? 각각의 이온이 어떤 도형하고 일치하는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혼합 전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의 농도는 각각 0.3과 0.1이다. 이때 묽은 연산의 농도가 0.1이라고 주어졌네요. 우리가 농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느 한 시점을 잡으면 되겠죠? 가를 잡던 나를 잡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은 한번 가를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잘못됐네. 자, 해볼게요. 자, 염산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염산은 어쨌거나 부피가 20이란 얘기죠. 20이죠, 20. 20ml. 20ml 안에 일단 여기 써놓을게요. 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부피분의 몰수죠? 지금 선생님이 분모에 쓴 게 이 부피를 쓴 거예요. 20이라고 나왔잖아요. 쓴 겁니다. 그리고 몰수는 여기는 개수가 되겠죠? 잘 보세요. 수소이온이 지금 뭐야? 2개가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염화이온도 2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소이온은 지금 2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수소이온은 지금 2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은 지금 몇 개 돼 있어요? 지금 3개죠? 그 다음에 칼륨이온은 몇 개예요? 지금 3개입니다. 즉 나트륨이온만 3개일 리가 없잖아요. 수산화 음이온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3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NaOH가 1대1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K 플러스 즉 칼륨이온만 3개일 리가 없죠. 수산화 음이온도 3개 있는데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럼 여기 잘 생각해 봅시다. 수소이온이 2개? 맨 처음에 2개였을까요? 즉 수소이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수산화 음이온과 반응하고 남은 게 표현된 거죠. 즉 여기 수산화 음이온은 반응해서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3개 있었지만 반응해서 물이 돼서 없어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은 2개가 아니고 맨 처음에 몇 개가 있었을까요? 8개가 있었을 거예요.
즉 8개가 있었는데 수산화음이온 6개랑 반응해서 지금 현재 2개가 남은 게 지금 표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소이온이 8개니까 염화이온도 몇 개예요? 8개가 맨 처음에 있었겠죠. 단지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쳐다보면은 맨 처음에 HCl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거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8개의 HCl 이렇게 표현하는 게 농도 표시예요. 이거를 몇으로 지금 놓은 거예요? 0.2로 하자. 그런 얘기죠. 0.2몰로.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도 똑같이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여기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는 5죠? 그리고 요걸 쳐다보면 어때요? 수산화나트륨 맨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3개, 3개니까 3개의 NaOH가 있었단 얘기죠? K, 수산화칼륨도 바로 써볼게요. 얘도 15ml 안에 몇 개 있는 겁니까? 똑같이 3개의 KOH가 있단 얘기죠? 됐죠? 그럼 우리가 비교해보면 돼요. 내가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분모를 20으로 바꿔주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얘를 내가 20으로 바꾸면은 4배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12가 되겠죠? 4배. 그쵸? 요것도 내가 2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에서 20 됐다는 얘기는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4를 곱하면 20이 되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3분의 4를 곱해주면 이게 4가 되면 되겠죠? 됐죠? 그때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8일 때 0.2잖아. 그러면 12일 때는 몇이 돼야겠어요? 3대 4죠? 아니야, 2대 3이죠? 2대 3? 2대 3. 따라서 얘는 몇이 되면 되겠어요? 0.3몰로 대응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가 4일 때는 요거에 딱 절반이면 되겠죠? 따라서 KOH의 농도는 0.1로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기억은 어때요? 수산화나트륨 0.3, KOH는 0.2, 맞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는 거 잘 따라오면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가와 나가 많다. 당연히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뭐에 비례합니까? 반응한 누구?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음이온의 수랑 비례하죠. 우리는 이것만 카운트하면 됩니다. 이 가에서는 몇 개 반응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수산화음이온이 6개가 있었지만 6개가 사용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물이 몇 개 생겨요? UH2가 생겼을 거라고 내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나는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내가 굳이 안 썼지만은 똑같이 한번 써보면은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해보면은 나트륨 이온은 몇 개예요? 동그라미가 나트륨이니까 12개죠? 12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수산화음이온도 12개가 되겠죠? 12, 그쵸? 그 다음에 네모가 K 플러스였죠? 몇 개입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4개. 4개니까 얘도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염산은 20에서 40으로 양이 2배 늘었죠. 양이 2배 늘었잖아요. 근데 20일 때는 8개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이 2배니까 얘는 몇 개예요? 16개? 16개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예요.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는 16개죠? 얘도 16개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이 다 사용되고 없겠죠? 다. 즉 얘는 중성이 될 거예요. 중성. 남아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 음이온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16개가 사용됐으니까 이때 생성된 물 분자수는 16H2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게 더 많아요? 나가 더 많이 생성됐다. 가가 나보다 많다. 틀렸죠? 나가 더 많죠? 그리고 이미 아까 얘기했죠?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음이온이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액성이 중성이 되겠죠? 중성에서는 페노프탈레인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즉 무색이 되겠죠? 즉 무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설명하긴 했는데 요 영상을 보기 전에 필히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 해결 팁 그 영상을 보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꼭 우리가 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영상을 다시 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